좀 더 저렴한 집을 보고 싶은데요. 요거 좀 웃기는 짤이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다시 이 집을 보러 오시죠. 아마 이 사진 한 번쯤 보셨지 싶은데 이 카톡방에도 좀 돌아다니고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같은 데도 좀 돌아다녀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신일 햇빛들이 화원 신일 햇빛들이 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3천만 원 더 내라고 해서 난리 났다는데요. 헛소문이죠. 저도 이건 뭐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둔촌주공 사태 이후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건설사가 슈퍼갑이 되어버렸다. 잡아놓은 물고기들한테는 슈퍼갑이 되어버렸다. 자, 전세금이나 하는 경우에 막 1억씩 돌려줘야 되는 경우, 이런 경우 많이 생기잖아요. 몇 퍼센트로 돌려줘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계산은 기존금리 플러스 한 2.6%, 요런 이야기들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한 5% 정도 선이 서로 좀 비슷한 느낌입니다.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혹은 뭐 역월세가 될 때, 뭐 이런 부분들 했을 때, 지금은 한 5% 정도 수준? 또 금리가 여기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막 5% 중반 6%까지도 갈 텐데, 이것도 갈수록 위기를 잉태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고요. 아파트 매도에서 속이 후련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실거래가 많이 비싼 건 아니지만 2.55까지 갔던 것 7년 전에 사서 1.9억에 사서 2천 주고 리모델링 했는데 1.75에 팔았다. 2. 얼마를 들였나요? 그러면 2.1억을 들였던 집을 1.75에 팔았다. 야, 그럼 내가 그동안 전세나 뭐 월세나 살면서 부담했던 비용 정도에 그냥 빠져나갔다. 너무 속쓰려 생각하지 마시고 뭐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그나마 좀 마음의 위안을 얻는 길이 아닐까 생각해보고요. 요 짤도 많이 돌았어요. 지난주에 집값 떨어짐, 전세값 하락하면서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서 샤넬백을 주겠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요. 서울 아파트도 미분양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고, 자금줄 막힌 중소건설사 대부업체에 손을 벌려야 될 정도로 굉장히 어렵다. 근데 270만 가구를 공급하려고 하는데 누가 공급을 하겠습니까? 한 박자만 엇박자가 나도 다 같이 무너질 수 있는 이런 상황. 둔촌주공 이 부담금을 분양가를 청약하는 사람들에게, 수분양자들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왜? 집집마다 분담금이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내라고 하니까 이 돈 진짜 구할 수 있는 사람 진짜 별로 없을 거예요. 이 돈 갑자기 뭐 어디서 구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분양가 올려라. 분양가 올려야지 우리가 1.8억이 아니고 부담을 한 1억 정도 수준까지 떨어뜨리려면 분양가만 올리면 해결된다. 이 수분양자에게 전가하려는 현상. 지금 두루자이도 지금 그린님이 금방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거의 고층 기준으로 8억 가까운 분양가. 야, 너무 비싸다. 이런 이야기 드렸었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잖아요. 여기 아주 이 재건축, 지주택 그 조합이 그동안 이 공사 기간이, 이 사업 시행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면서 상당히 많은 돈을 썼을 거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부담을 덜기 위해서 높은 분양가로 내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공격적인 마케팅을 할 수밖에 없는 바이럴 마케팅 엄청나게 했죠. 네, 엄청나게 하는 그런 상황이었더라. 집값 앞자리가 바뀐다라는 뉴스 제목이 나왔는데요. 요거 제가 예전에 많이 써먹었던 제목 같네요. 다른 구들은 조정이 많이 되었던데 수성구가 조정이 안 된 느낌. 거래가 워낙 없어서 그래요. 거래가 워낙 없어서 그런 현상도 있었습니다. 이제 거래가 촉촉되고 하면서 지금 하락 거래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김성자님, 둔촌주공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알고 계시는군요. 서울시 공급 물량 기간 조정으로 현장 스톱시킨 것도 여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네요. 네, 둘자의 경쟁률도 5대1 수준까지 올라갔을 정도. 월세도 입주 폭탄으로 하락하고 있다. 전세는 떨어지고 월세는 계속 치솟는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제가 요거 기간 조정을 거치면 다시 전세가 떨어지는 조정하는 만큼 월세 가격도 떨어질 것이다. 1일 브리핑 통해서 보시면 월세 가격도 좀 꼭 뛰는 찝은 느낌. 네. 어쨌든 임차인이 늘 을의 입장이었으니까요. 예, 전세 계약을 맺을 때도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임차인이 항상 좀 손해보는 입장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 글에 따르면은 보증금 5천에 160이었던 것이 지금 보증금 2천에 120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세금이 그만큼 떨어지니까 월세도 뒤늦게 반영되는 거래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전세가 내리는데 월세도 당연히 비례적으로 내린다. 비례해서 내리는 모습 볼 수 있었고요. 아파트 가격 떨어져도 살 엄두가 나지 않는다.
여기에서도 또 나오는 것이 주택 구입 부담 지수예요. 아파트 가격은 떨어졌어요. 근데 금리가 치솟았어요. 그러면서 전체적인 주택 구입 부담 지수는 올라갔어요. 예, 이게 금리 인상 여파가 이렇게 크다는 것, 요 뉴스는 앞으로도 아마 자주 접하게 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오늘 특별방송 제일 아침에 일찍 시작했던 그 내용을 살펴보시면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모습, 주민등록, 요거 검색하니까 나오더라고요. 주민등록 인구 통계 행정안전부, 요 자료를 보셨으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거예요. 자, 인구도 줄어들고 있고, 세대수도 줄어들었다. 대구죠. 대구죠. 세대수도 줄어들었다. 그동안 집값 오른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늘상 이야기해오던 것이 세대수가 증가한다. 물론 세대수와 가구수에 이 미묘한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요 세대수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얘도 증가폭이 꺾여버렸다. 제법 줄어들었습니다. 요 사이트 관심 있으시면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고, 제가 매달 조회해서 1일 브리핑할 때 한 번씩 섞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사람 지방 아파트 원정 투자 열기 시들. 자, 요 부분은 제가 전국이 동조화되는 현상, 지금 세계 집값이 다 같이 동조화되고 동조해서 하락하고 있는 현상, 커플링, 네, 요 현상 말씀드렸었는데요. 굳이 안 내려와도 된다. 지방이 안 내려와도 된다. 서울도 떨어지고 있다. 여기 대구 부동산 커뮤니티 익명 게시판에 형님이 나타나셨어요. 형님이 나타나셔서 입주당에서 살아남는 방법에서 구구절절 이야기를 하는데, 대출 이빠이 땡겨라. 대출 이빠이 땡겨라.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끊임없이 대출을 내고 버텨라. 어떻게든지 버텨라. 사업자 대출 내서 버텨라. 아니면 사채라도 땡겼어라. 버티면 좋은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버티던 사람들이 무너질 때까지 보통 일반적으로 하락을 합니다. 그 기간이 3년이 돼 3년에서 한 7년까지 이 기간, 하락 기간이 나타난 이유는 이 사람들이 빨리 손을 털고 나가면 조정이 빨리 끝이 날 것이고, 끝내 버티면 그 조정 기간이 길어질 뿐, 고통의 시간이 더 길어질 뿐. 여기서 이야기 하잖아요. 3천, 여유 돈 얼마만 있으면 이 3년만 버티면 된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이 계층이, 끝까지 버티는 계층이 무너졌을 때만 그때가 조정이 끝났을 때다. 요런 이야기. 형님이 나오셔서 이야기해줍니다. DSR, 야, 지금 입주하는 사람들 DSR 관계 없잖아. 그때 예전에 분양받았던 사람들 대출 여전히 많이 나와. 금리 헛소리 하지 말고 충분히 딴 대출 구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에는 개인의 부담으로 다 옵니다. 자, 대구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받았다고 하죠. 4.46%의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법무사 통하고 이렇게 또 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어쨌든 저는 이 정도 위기까지 갈 필요 있냐. 나중에 얼마나 더 잘 먹고 얼마나 더 잘 살 거라고 저런 위험 부담들까지 다 지고 갈 것이냐. 자, 감산하려고 했지만 엄청나게 올려버린다. 자, 전세가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는 거, 요 글도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요. 지금 10월 달이잖아요.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진행되냐. 법무사하고 경매 진행 업체에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내년 5월쯤에 물건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얼마나 긴가요? 이 전세 관련해서 분쟁이 한번 생기면은 6개월 이상 걸리네. 6개월 이상 걸리네. 근데 경매 한번 유찰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유찰 한 번은 기본이잖아요. 유찰 한 번 기본이에요. 그럼 한 번 유찰되고 나면 얼마 만에 나오던가? 2개월, 3개월, 또 한 2, 3개월 시간이 지나가요. 이거 한 번 되고 나면 끝이냐? 또 한 번 더 유찰이 된다면, 아니면 전세가격이 너무 떨어져서 내가 해놓은 돈만큼 다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 야, 이거 전세 분쟁이 한번 일어나면 기간 조정이 1년은 걸릴 수도 있겠구나. 단디만 먹어야 되겠구나. 이런 느낌입니다. 월배 아이파크 30층 중에서 26층 남양 가격 매물이 3억에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아직 아무도 안 샀을까요? 제가 이 매물을 볼 수 있을 정도라면 3.8억의 직거래 굉장히 충격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 직거래잖아. 그거 신경 쓰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이 4억의 호가를 봤다면 이 3.8억 그냥 적정한 수준의 거래네. 직거래라고 무조건 싼 건 아니네. 느낌 들 정도로 생각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지더라. 제가 왜 이 월배 아이파크를 자주 보냐면 댓글에도 누가 남겨주시던데요. 얘가 먼저 하락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거든요. 얘가 6억 한 5천, 6억 8천까지 평행별로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거래되던 것이 올 초에 올해 1월달 아니면 작년 12월달쯤에 누가 5억의 물건을 내놨어요. 5억에.
그래서 야 이거 현금만 있으면 바로 사는데 사람들이 막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댓글도 많이 달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요. 근데 파는데 생각보다 시간은 조금 걸렸어요. 근데 이때 팔았던데 지금 가격 4억으로 떨어졌어요. 지금 4억이에요, 4억. 얘가 먼저 떨어졌을 때, 야, 시장이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도는구나. 그런 걸 느꼈다면, 얘가 지금 더 떨어졌다? 야, 시장 상황이 조금 더 안 좋아지는구나.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성구 가든하이츠, 지난번에 오랜 기간 동안 거래 공백을 깨고, 한 10억 정도의 거래되는 건이 있었어요. 카카오뱅크 들어가니까 하도 이 광고가 많이 나와가지고 최저금리 연 3.31%래요. 야 이거 대출 땡겨가지고 어디 예금을 좀 맡겨놓으면 어떨까? 예금을 좀 맡겨놓으면 어떨까? 이런 느낌 들지 않나요? 네. 그래서 한번 따라가 봤어요. 40년 동안 대출을 하려고 보니까 제가 연봉을 8천만 원을 넣어봤어요. 제 연봉이 8천만 원이 아니고 또 많이 넣어봤어요. 제 연봉보다도 훨씬 더 많이 8천만 원이라고 넣어보니까 40년 대출을 땡기면 5억을 대출해준대요. 금리도 별로 안 비싸죠. 변동금리 4%. 당장에 몇 년 내로 이게 진짜 5%, 6% 금방 올라갈 수 있어요. 아이고, 부담스럽네. 갑자기 또 생각이 좀 바뀌죠. 근데 이 대출 기한이 줄어들면은 가상금리가 달라집니다. 40년일 때는 가상금리 1%. 좀 또 기간을 줄여보니까 15년 동안 빌리면 가상금리가 얼마 안 돼요. 0.6% 밖에 안 돼요. 이 정도면 해볼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 이것이. 그냥 계산만 한번 해봤습니다. 이 대출 기간에 따라서 대출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일단 변동금리 시작점 자체가 좀 높아지더라. 그 부분이고요. 미분양은 계속해서 쌓여나가고 동네마다 공사판이고 공사를 더 이상 지연시킬 수도 없을 정도. 전국의 미분양 물량의 25%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 비율은 더 줄어들 것이다. 왜? 딴 지역들도 미분양이 많이 생길 거니까요. 공급은 많지만 수요자가 없다는 부분, 수요자가 젊은 층들이 다 빠져나가는 부분. 대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 상황들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포항 뉴스 요거 했었어요. 포항도 미분양 건수가 3천 가구라요. 3천 가구. 인구 또 뭐 1000만으로 혹은 인구를 같이 250만으로 같이 견주어 놓고 보더라도 대구와 포항 지금 50만이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52만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 50만 정도 될 거예요. 대구는 238만에서 238만 수준인가요? 네, 238만. 요 비율을 놓고 보더라도 대구는 현재 공식적으로 오피셜로 나와 있는 거는 한 8,300건 수준, 포항은 3,000건 수준. 이렇게 놓고 본다면 야, 포항이 미분양이 굉장히 심각하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류역자의 펜트하우스 1.5대 1의 경쟁률, 그리고 84A는 최고 9.95대 1의 경쟁률, 평균 경쟁률은 5대 1의 경쟁률을 보였을 만큼 인기가 있었던 상황. 근데 야 이게 좀 너무 설레발이 심해요. 이게 심심하면 완판이라는 말이 나와요. 완판. 이 마지막 계약까지 다 되었을 때 완판이지. 지금 이거 청약 이제 1순위, 2순위까지 들어가 있는 상태고 이제 본 계약이 이제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 미계약 물량이 얼마나 나올지 이런 것들을 알아봐야 되는데 요 주류자이가 워낙에 바이럴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뉴스들이 갑자기 같이 오버랩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 보세요. 열차표 18억어치 샀다가 취소합니다. 이 사람이 왜 취소했냐 보니까 18억치 사서 카드 포인트는 없고 결제는 취소하고 취소 수수료가 없었나봐요. 그래서 포인트 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이걸 샀대요. 열차표를. 이 말인즉슨 야 규제 해제했을 때 대구에 KTX 타고 내려온다고 했어요. 매진 행렬이라고 했어요. 사실 여태 매진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주말에 내려오거나 하려면은 아마 지금도 검색해 보시면은 주말이나 연휴 때 생각보다 매진 많거든요. 누군가가 악의적으로 마음만 먹고 KTX표 18억치 사가지고 예매했으면 그러면 하루 종일 진짜 다 매진시켜버릴 수도 있을 정도의 물량이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다 믿을 줄 못되겠다. 여보 청약 날렸어. 어떻게 1000명씩 청약 당첨 취소되는 이유, 청약 가점 오류, 지역 위반 오류 등등해서 얼마든지 청약 경쟁률은 부풀리려면 부풀릴 수 있겠다. 주류자의 대구에서 근래 보게 되면 5대1의 경쟁률 나왔잖아요. 이 조합원들 1000명이에요. 이 좀 음모론이에요. 그냥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 1000명이 다 같이 청약 신청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100세대 모집에 청약 경쟁률 10대1로 올라갑니다. 얘 다 부적격.
아직 완판이라고 예단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수많은 음모론들이 있다. 이 사람 실컷 두드려 맞은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번쯤 생각해봐야 할 문제. 두류 차이 관련해서 어떤 분이 글을 올렸어요. 댓글이 무서워서 익명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청약 자격 19세 이상, 청약 예치금 250만원 이상 해서 이 조합원들 가족들이 이 청약에 뛰어든다면은 야 얼마나 높을 것인가라는 이런 글 공개된 석상에서 글을 한번 비공개 석상에서 올렸는데 댓글 폭탄 맞았습니다. 이 사람 공개된 석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정말 맞아 죽을 줄도 모를 정도. 어쨌든 두류자이 뜨거웠다 이렇게 정리하고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요. 장기동 인터불고 이거 제가 계속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직도 공사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작년 10월이 아마 입주 예정일이 작년 10월이었을 거예요. 이제 1년, 진짜 1년 넘었습니다. 1년 넘었는데, 이거 다시 공사를 재개하더라도, 언제 마무리가 될지 아직까지 좀 기약이 없는 상태죠. 정말 2년씩 막 밀리는 현상들. 사람 미치고 이제 한장을 노릇, 이런 일도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우석건설, 월드 메리장 만드는 그 회사도 지금 부도 위기, 부도 직전까지 가는 그런 상태라고 말이 나올 정도니까요. 또 다른 대구에서 지금 사업을 시행 중인 중소건설사도 어딘가에 위기를 걷게 되면은 또 어디에서 문제가 터져나올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들. 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3억, 5% 이런 것들 반드시 세무사나 법무사 이런 곳에 가셔가지고 반드시 상담을 받으시고 하셨으면 좋겠다. 자, 채권 살려고 한번 알아봤는데, 저 이거 지금 관심만 가지고 사지 않습니다. 이거 5%에서 6% 정도 가면은 그때 관심을 가질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 내가 산다고 생각하고 좀 약간 시뮬레이션을 해봤어요. 그래서, 요 쉬는 시간에 국채금리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국채금리 10년물 기준으로 4.13%였어요. 그럼 내가 시장에서 이 국채금리 10년물짜리를 산다고 가정하고 들어가 보니까 4.1%에 살 수 있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과 크게 차이가 없더라. 나중에 여기 숫자가 5나 6으로 바뀌게 되면은 그때 나라 상황은 좀 더 어렵겠죠. 근데 추후에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시 반도체 사이클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경제 상황이 괜찮아진다는 전제하에 인플레이션도 꺾이고 괜찮아진다는 전제하에 5% 6% 나오면은 그때쯤 되면 또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제가 또 리츠도 검색해 봤어요. 리츠 상품 아시나요? 개인이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한전채나 이런 것들, 은행채도 5% 넘어가는 것들 많이 있습니다. 저는 제일 안전한 거 기준으로, 제일 안전한 국채 기준으로, 그렇게 살펴봤는데요. 리츠라는 상품 알고 계시나요? 일반 개개인이 부동산 투자하기에는 어렵다. 롯데 리츠나 리츠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주식 시장에 상장된 애들 많이 있어요. 걔들을 찾아보면은 한 주당 한 5,000원씩 하는데 얘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이 리츠 회사가 이 법인 회사라고 하면 되나요? 회사가 엄청나게 많은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돈을 투자를 해요. 주식시장에 상장하면서 돈을 끌어와서 투자를 한 다음에 여기에서 조금 나오는 요 수익들을 모으고 해서 이 배당을 해주는 형태가 있는데요. 한 달 전쯤 뉴스인가 이렇게 리츠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나오는데 수익률이 7% 정도 됩니다. 연간 7% 정도 수익률로 돌려줍니다. 요런 상품도 있더라. 어떤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집값 많이 올랐을 때 다음으로 좀 넘어갈까요? 다음에 다음에 또 다른 말씀 드릴게요.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대구 내용이 살짝 나왔습니다. 집값은 떨어지고 공시가격은 계속 오르는 추세. 집값은 떨어지고 공시가격은 오르는 추세. 저절로 공시가격과 이 실거래 가격, 이거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요? 요런 모습으로 갈지도 모르겠다라는 좀 무서운 뉴스도 하나 있었고요. 전세금보다 싼 금매 있어요. 깡통전세 투자 괜찮을까요? 이 절대로 하지 마시라. 절대로 하지 마시라. 지금 돈 받고 내가 거지다. 난 정말 무일푼에 아무것도 없다. 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다. 그러면 이거 돈 1,000만원 받고 배째라. 이렇게 할 사람 아니면 이거 정말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이 다른 사람한테 피해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작은 돈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 투자하는 입장에서도 망할 수 있고, 거기 살고 있는 임차인의 애꿎은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이런 건 절대 지금 관심 가질 시기는 아닌 것 같다. 자, 전세금 낮아져서 차익만큼 돌려줘야 되는 상황들 많이 생깁니다. 하지만 야, 이거 뭐 1억 5천 2억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돈이 나올 구석이 없더라. 딸딸 털어도 나올 구석이 없더라. 요때 여골세 최후의 수단, 여골세 요렇게 해서 딜을 해보는 것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것. 청약 경쟁률과 계약률은 별개라는 이야기 두류자에 관련해서 저런 이야기들이 워낙 많았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대충 한번 살펴볼게요. 리츠 많이 떨어졌네요. 리츠 저 금액은 검색해보지 않았어요. 아마 상가나 이런 것들도 뭐 워낙 그 자산 가치가 높게 잡혔다가 다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서 수익률이 높아지는 구조. 채권하고 좀 비슷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는 것. 당장의 수익률은 괜찮아 보이죠. 근데 그것보다는 또 그것도 있고, 아니면 뭐 또 뭐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은 뭐 배당, 지난번에도 뭐 누가 배당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생각보다 다양한 물건들이 있더라. 제가 왜 리츠를 검색해 보게 되었냐면은, 얼마 전에 그 일본 부동산 관련된 책을 또 하나 읽다 보니까, 개인들이 부동산에 투자하기는 점점 어려워지는 시기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물론 연차별로 좀 대조해 볼 필요는 있지만, 그래서 일본에서 나타났던 그 부동산에 투자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저 리츠라는 상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기도 했었어요. 자, 상승할 거라는 예단이 많아서 반론으로 몇 자 적었는데요. 이 사람 난도질 당했습니다. 정말 난도질 당할 정도로 엄청난 댓글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부분하고 비슷해요. 누가 보면 마치 제가 글을 쓴 것이냐 보일지도 모르겠어요. 자, 미국 기준금리 4.75%까지 간다는 이거 일반적인 뉴스 나오죠? 우리나라 빅스텝 2번 정도 밟아줘야지 그나마 미국의 꽁무니를 따라갈 정도 수준. 여기까지 인정하시나요? 자, 금리차 많이 벌어지고 달러 가치가 치솟는다. 그 다음에 무역 수지는 적자를 이어나가고 원달러 환율도 무시 못하고 한은은 뒤늦게 부랴부랴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릴 것이고 3월까지 우리나라도 미국 기준금리만큼 5% 정도 수준까지 더 많이 올릴 수도 있는 상황으로 뒤늦게 올리면 더 많이 올려야지 불을 끌 수 있을 거라는 것. 대출금리는 7, 8%까지 기준금리 5% 이거 누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이 내용을 정리했나? 뭐 이런 느낌. 제가 늘상 하던 이야기들이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었는데 사람들 날나게 두드려 맞았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 욕설 분노는 자제한다고 바랍니다라고 했지만 엄청나게 많이 두드려 맞더라고요. 보니까 없어서 못 판다는 꼬마 빌딩, 나도 가격이 뚝뚝 떨어진다. 꼬마 빌딩, 연예인들이 빌딩 산다. 누가 뭐 한다는 이야기 하지 마시라. 지금은 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숨만 쉬고 살아도 힘들어 보인다. 연말까지 1만여 가구 쏟아집니다. 10월 7일자 뉴스예요. 자, 급락이 쏟아냅니다. 지금 안 쏟아내면 어떡하느냐? 내년에 더 쏟아내야죠. 뭐 내년으로 이월될 수밖에 없지. 이 분야 안 할 수는 없는 물건들만 해도 저 정도 수준 넘어갑니다. 자, 세입자,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들이 많아진다.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야, 이거 경매로 넘어가고 해도 1년 세월이나 갈 수 있겠다라는 것까지 감안하셔야 된다. 자, 한문도 교수 요 뉴스 안 보셨다면 보시면은 제가 오늘 주택 구입 부담 지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요거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렸어요. 미분양, 거래량 추이, 대구의 거래량 추이는 제가 매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단기 조정이냐 단기 조정이냐. 이 사람은 이야기합니다. 2, 3년 뒤에 또 오를 거라고 오판하고 계시는데 2, 3년 야 이거보다 훨씬 더 길 거다. 그 확률은 1%. 정말 이 장기적으로 하락할 수 있다는 것에 99%를 건다는 이분의 이야기. 대출 부담, 금리 이야기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금융 불균형 지수 관련해서도 요 수치도 이 사람 저는 언급 드린 적이 없는데 아무튼 지금 최고까지 치솟았다. 부동산 지금 아무튼 가장 큰 위기까지 와 있는 상태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제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이유는 위기를 거치신 분들 50대 정도 된 사람이라면 3번의 위기를 거쳤을 거다. 그때마다 기간을 따져보면 짧으면 3년, 길면 7년. 짧으면 3년, 길면 7년. 지금 대구 2022년이에요. 짧으면 3년, 우리는 21년부터라고 쳐도 짧으면 2024년, 길면 7년, 언젠가요? 2028년. 대구 기준으로 봤을 때 짧으면 4년, 길면 7년의 기준이 요 정도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조정은 그렇게 빨리 끝나지 않았더라. 과거에 이런 큰 조정이 왔을 때
근데 지금 2018년보다 더 위험한 것 같다. 아니면 그전보다 더 위험한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러면 IMF가 왔을 때 그때 기간 조정이 짧게 거쳤던 이유는 중국이 굉장히 빨리 되살아났다. 중국이 굉장히 빨리 되살아났다. 그리고 리먼 사태 이후에도 중국의 상황이 그때도 괜찮았다. 지금 중국 상황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이 기간 조정의 기간은 더 길어질지도 모르겠다. 자, 주식 지난주에 이 카카오에 대한 뉴스들이 많았는데요. 카카오뱅크인가요? 카카오뱅크네요. 카카오뱅크가 8만 원까지 갔을 때 사람들은 서로 사고 싶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왜? 그때는 인기 폭발이었잖아요. 인기 폭발이었어요. 이 8만 원의 이 가치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한국에 있는 5대 은행의 이 시가총액을 다 합치고 또 나머지 나머지 잔잔바리, 뭐,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나머지 자잘한 또 은행들하고 이 합쳤는 모든 시가총액을 합쳤는 것이 카카오뱅크의 시가총액하고 맞먹더라. 근데 카카오뱅크가 더 높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 정도로 모든 좀 주식을 좀 알고 뭐 시가총액이나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은 야, 이거 거품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주식에 대해서 잘 모르는 주린이들은 야, 8자를 봤으니까 야, 저거 10자는 가겠지, 10자는 찍어야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야, 거품은 이렇게 붕괴되더라. 제 가치를 찾아가더라. 지금 아파트 가격 요 카뱅 거의 1만원 되지만 아마 거의 2만원 정도 가격일 거예요. 한 4분의 1 토막 났잖아요, 이게. 근데 이게 거품을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이 정도 충격을 맞으신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자, 주택의 가격 또한 뭐 비슷한 것 같은 느낌. 카뱅이 시총이 더 높았어요. 예, 카뱅이 아무튼 장난 아니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또 여기 세트로 따라오는 게 있잖아요. 테슬라, 천슬라, 900슬라 이야기 나오는데 간밤에 한 220불까지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 지난번 이게 액면 분할되기 전으로 환산하면 아마 660이일 거예요. 액면 분할하기 직전에 다시 천슬라를 간다면서 가격이 900달러 수준이었거든요. 그게 지금 660달러 수준으로 재빨리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떨어졌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지금도 이 테슬라의 시가총액을 하면은 전 세계에 있는 자동차 기업들 다 합친 것보다 더 비쌀지 모르겠어요. 뭐 포드, 현대자동차, 도요타, 아시는 자동차들 있잖아요. 뭐 벤츠, 부터 해갖고 다 합치는 기업들보다 얘가 지금 더 비쌀지도 모르겠어요. 이 카뱅의 가치도 아마 그 정도. 그럼 테슬라의 가치가 얘도 저는 지금 좀 많이 비싸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거품이 거쳐나가는 현상. 제가 오늘 마지막 영상의 제목은 요걸로 붙여봤는데요. 요 짤이 돌잖아요. 좀 더 저렴한 집을 보고 싶은데요. 좋아요. 그럼 내일 다시 이 집을 보러 오시죠. 지금 전국적인 시장 상황이 이러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잠깐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선님 말씀처럼 두류자이는 계약률을 봐야 되는데, 이 계약률을 우리가 제대로 알 수가 없어요. 그 이후로는, 이 화려한 청약 경쟁률 이후로는 나머지는 다 깜깜이 시장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뭐, 계약률이 얼마가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중에 미분양이라도 되거나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 수치들을 추정해 볼 수는 있는데, 근데 그 수치들도 나중에 다 비공개로 나오겠지만 어쨌든 세대수는 나을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그 깜깜이라서 정확하게 알기는 어려운 걸로 보여집니다. 네, 그린님, 네, 오징어 게임 대사가 다시 떠오르는 대목. 긍정론자가 등 돌리면 바닥이라네요. 아마도 정말 끝까지 버티는 구간이 3년이라고 하니까, 네. 연말까지 1만 가구 분양 예정. 네, 근데 아마 좀 많이 되지 싶어요. 지금 이런 시장 분위기라면, 만약 1만 가구 중에서 시장 분위기 안 좋으면 30%도 분양 안 하거든요. 근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할 것 같아요. 시장상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물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네, 유인경님, 인구 49만 7천 50만을 지켜내더니만, 50만이 다시 무너졌나봐요. 한 방에 1000건의 미분양 신고, 대구도 한 방에 1000건씩 나오는 그런 사례들이 있었거든요. 네, 광희추더님 반갑습니다. 이제 끝날 때 다 됐습니다. 네. 리츠 가격 관심 가지는 분도 계시나 보군요. 네, 그리고
댓글을 안 본 것이 없나요? 네. 아마 저 사진을 제가 다음 주에 또 써먹을지도 모르겠네요. 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요걸로 마치겠습니다. 즐거운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